안녕하세요. 손수하다 손수지입니다. 태아보험 특약이 너무 많죠. 뭘 빼면 안 되는 건지 감도 안 오고요. 그래서 오늘은 태아보험에서 이건 꼭 들어야 하는 필수 특약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제안서 받았을 때 요건 제대로 들어갔네, 요건 빠졌네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임신 20주차 예비 엄마이고요. 저희 아가 가입할 때처럼,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많은 태아보험을 상담드리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진짜 필수 특약만 콕콕 집어서 설명드릴게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필수 특약 구성은 이렇습니다. 첫째, 22주 6일 데드라인 특약. 둘째, 아이들 사고 대비 상해 관련 특약. 셋째, 병원비 부담 줄이는 질병 특약. 넷째, 고액 치료비 대비 3대 진단비입니다. 이 태아보험은요,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특약도 시기를 놓치면 못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기 잘 맞춰서 똑똑하게 가입해 보자고요. 먼저 22주 6일 데드라인 특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아쉬워하는 순간인데요. 태아보험을 너무 늦게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해야지 하다가 벌써 25주, 30주 되신 분들, 또는 검진이 있으니까 검진 결과 듣고 가입해야지 하시는 분들 은근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태아보험의 핵심 특약들은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왜 하필 22주 6일이냐면요. 그 이후에는 정밀 초음파로 선천적 이상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위험은 못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태아보험은 22주 6일 이내, 특히 저는 아무 소견을 듣기 전인 1차 기형아 검사 전에 마음 편히 가입하시고 병원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선천장애 출생 특약입니다. 태아보험의 중요한 핵심 태아 특약이에요. 이 태아 특약 때문에 태아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태아 특약은요, 아이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진단 시 보험금을 받는 보장이에요. 많이 가입하시는 A사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종 30만 원, 2종 100만 원, 3종 100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종은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심방 중격 결손이 대표적이고요. 심장 벽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선천성 사경, 목이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증상인데 요것도 1종에 해당이 됩니다. 22주 6일이 지나서 가입드린 분 아가에게 사경이 발생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안타깝지만 실비로밖에 도움을 드리지 못했었어요.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여러분도 놓치지 않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은 구순열이나 구개열 같은 얼굴 기형, 소화기나 내신경계 선천기형에 해당이 됩니다. 구순열은 흔히 언청이라고 불렸던 건데 요즘에는 수술 기술이 좋아져서 잘 치료가 되기는 하지만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3종은 확률은 좀 낮지만 발생하면 정말 큰 금액이 필요한 경우예요. 사지가 없거나 짧게 태어나는 경우 다운 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보험사마다 이 선천장애 출생의 보장 범위가 다른데요. 어떤 회사는 1종에 포함되는 게 다른 회사에서는 200만 원으로 지급이 될 수 있는 거라서요. 태아보험은 어디에 중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회사가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꼭 비교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선천 이상 수술비 관련 특약입니다. 선천장애 출생과 세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선천장애 출생이 진단에 대한 보장이라면 선천 이상 수술비는 치료에 대한 보장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소대, 선천성 모반, 특정 장기 등의 이상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있을 수 있죠. A사의 기준으로 보자면 질병수술, 선천포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특정 선천 이상 수술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보통 선천성 질병에 대한 보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태아보험에서는 선천 이상까지 보장을 해주는 특약까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선천적인 부분을 보장해주는 이 특약들은 태아보험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핵심이겠죠. 예시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이소성 몽고 반점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아가들에게 간간히 보이는 파란 점이요. 그런데 이게 얼굴이나 팔다리에 크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레이저로 제거를 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시술 시 선천 이상 수술비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혀 유착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혀 밑에 막이 짧아서 혀를 제대로 못 내미는 거예요. 나중에 발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어릴 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선천성 심장질환 수술, 다지증이나 합지증 같은 손가락, 발가락 기형 수술도 다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해당 특약도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에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저체중아 입원 일당입니다.
A사 기준으로 제한서에 하루당 5만 원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아가가 2.5kg 이하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면은 3일째부터 하루에 5만 원씩 60일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아이가 생각보다 빨리 나오면 저체중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제 고객님의 경우 길게는 2달, 3달도 입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모르는 상황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약의 장점은 출생 후 보험료가 0원이에요. 출생 전까지만 보험료를 내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후로부터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생 전에는 보험료가 좀 오를 수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부담 없이 넣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출생 후 1년 이내에 출산 전후기 질병으로 입원을 하면 하루에 10,000원씩 120일까지 보장을 하는 특약이에요. 예를 들면 신생아 항달로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보장 받으실 수 있고요. 자가 호흡이 안 되는 경우,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 특약도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입원 일당들은 중복으로 구성을 하셔서 보장을 든든하게 넓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22주 6일 데드라인 특약은 선천장애 출생, 선천 이상 수술비,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이렇게 4가지입니다. 23주가 되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22주 이전이면은 가입을 꼭 챙겨주세요. 자, 이제 사고 대비 상해 관련 필수 특약 알아볼게요. 태아보험은 출생 후를 대비하는 보험이기도 하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 위험에 놓여져 있는지 몰라요. 6개월이 넘어가면 뒤집고 돌되면 걸어다니고 24개월이 되면 뛰어다니잖아요.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저희 고객분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팔에 금이 간 거예요. 또 돌이 지난 아가를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아가가 넘어지면서 앞니가 부러진 거예요. 요럴 때 골절 진단비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골절 진단 담보는 2가지가 있어요. 골절 진단 담보 30만 원, 그 다음에 치아 파절 제외 담보 20만 원. 왜 2개로 나눴냐면요. 보험료의 효율 때문에 나눠놨고요. 예를 들면 치아에 금이 갔으면 30만 원, 팔목, 쇄골, 발목 등의 골절이면 중복으로 50만 원으로 지급이 됩니다. 두 번째, 화상진단 담보입니다. 화상진단 담보는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보장을 하고요.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는 신체 표면적 20% 이상 3도 화상을 보장을 합니다. 사실 성인은 심재성 2도 화상을 진단받기가 사실 쉽진 않지만 아가들은 피부가 좀 많이 얇죠.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시간에 노출이 되어도 화상 깊이가 훨씬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냄비, 스팀 다리미, 고데기를 아가가 손으로 건드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아가 보험인 만큼 화상 진단비는 꼭 넣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상해 수술비입니다. 상해 수술비 특약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상해 수술비와 상해 종수술비이고요. 먼저 상해 수술비는 우연한 사고로 다쳐서 수술을 하게 되면 보장이 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절로 핀 고정 수술을 한다든지, 치아가 깨져서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는다든지, 화상으로 피부 이식 수술을 받는 경우 볼 수 있고요. 상해 종수술비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 특약이에요. 5종으로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서 보장 금액도 커지는 거죠. 상해 수술비와 상해 종수술비도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상해 관련은 골절 진단, 화상 진단, 상해 수술비, 상해 종수술비 이렇게 4가지는 꼭 구성을 해주세요. 계속해서 질병 관련 특약, 입원 일당과 수술비입니다. 상해보다 질병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감기, 독감, 폐렴, 장염, 중이염, RSV 등등등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자주 아프거든요. 첫 번째,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제가 이 특약을 제일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청구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병원에 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인실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1인실 입원비는 실비로 충당이 부족할 수 있어서 입원 일당으로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안서 보시면요. 병원 등급이나 병실 종류 상관없이 보장이 되는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 만원,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80일 5만원, 태어나고 신생아 집중 치료실인 니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질병 입원 일당 중환자실 1에서 180일 5만원. 여기에 저는 종합병원 1인실 일당,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일당까지 함께 넣어드려서 더 든든하게 1인실 입원까지 대비하실 수 있도록 추가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아이가 조산으로 태어나자마자 니큐에서 40일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요. A사 기준으로는 입원 일당 6만원 곱하기 40일, 중환자실 입원 일당 5만원 곱하기 40일, 총 440만원이 보장이 되는 거죠. 이 태아보험은요. 가입 후 감액이나 삭제는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줄여서 가입하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 일당은 든든하게 미리 구성을 해주세요.
두 번째, 질병수술비입니다. 질병수술비는 선천질환까지 포함이 되면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수술비라서 태아보험에서는 필수 담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병수술비에서 가입 금액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기법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 질병종수술비까지 구성을 하셔서 큰 수술에 있어서도 든든하게 보장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손보험은 병원비의 일부만 돌려주지만 이런 수술비는 정액형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요. 참고로 A사는 혀유착증 수술을 보장하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가 질병 종수술비 6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회사마다 좀 다른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먹을 수 없는 특약, 바로 감염병 관련 진단비입니다. A사의 제안서를 보시면 수족구병 진단 30만 원, 로타바이러스 장염 진단 30만 원, RSV 바이러스 감염 진단 10만 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회사의 경우 이 질병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특약으로 보장을 받기도 해서 이 부분은 비교 안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 청구율이 정말 많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정말 많이 아프다는 건데요. 특히 수족구로는 문의가 너무 많아요. 수족구병은 손, 발, 입 안에 물집이 생기는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고열이 나고 아이가 너무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때 수족구 진단을 받으면 30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진료비가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비로 충당을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진단비로 지급을 받으시면 더 든든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단체 생활을 시작하면 정말 많이 쓰일 수 있는 감염병 진단비 3가지는 꼭 챙겨주세요. 마지막으로 3대 진단비, 암, 뇌, 심장입니다. 이제 중증 질환 대비입니다. 태아보험에서도 암, 뇌, 심장 진단비는 보험의 뼈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큰 병원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도 있는 거니까요. 첫 번째, 암 진단비입니다. 일반암 1억, 유사암 2천만 원. 이렇게 구성을 드렸고요. 일반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을 포함을 하고요. 백혈병, 소아암도 이 일반암에서 보장이 됩니다.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객성 종양 이렇게 4가지이고요. 일반암 가입 금액의 20%까지만 유사암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암 보장을 더 강화하고 싶으시다면 소아백혈병, 다발성 소아암, 암수술비 이런 추가 특약들도 함께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뇌 진단비예요. 조산이나 미숙아의 경우 신생아 뇌출혈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뇌혈관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를 같이 구성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두 담보를 동시에 넣어두면 예를 들어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을 했을 때 뇌혈관 진단비에서 20%, 뇌졸중 진단비에서 20%, 총 40%로 800만 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신생아 뇌출혈이 생각보다 청구권이 종종 들어오기 때문에 중복 구성으로 꼭 준비를 해주세요. 세 번째, 심장 관련입니다. 허혈성 심장진단비로 구성을 드렸는데요. 협심증, 심근경색 등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 전반을 보장해주는 특약이고요. 3대 질병 진단비 중 하나여서 구성을 꼭 하셔야 하고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심장 쪽은 조금 더 든든하게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허혈성에서 심혈관 진단비로 넓혀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태아보험 제안서 받으셨다면 이 5가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22주 6일까지 가능한 태아특약, 골절, 화상, 입원 일당, 암, 뇌, 심장 진단비, 질병수술, 감염병. 여러분 태아보험은 많이 넣는 보험이 아니라 똑똑하게 제대로 넣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제가 마음 담아 상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